여러분들 블랙박스에 오디오 켜져 있나 확인해 보세요. 오디오는 켜놓으세요. 네, 오디오가 켜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풀박차 저 앞에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오디오는 없어요. 이런. 여기서 요 차이가 안 보이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자는 안 보이죠? 아, 차길이 좀 막히나 보다. 막히나 보다 해서 쭉 가는데 오! 2번 사고. 저 사설구급차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아,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는 저거는 구급차 대 신호위반 구급차 대 신호지킨 차는 신호지킨 차가 60이야. 왜 그럴까요? 보험사 파란 책이 돼 있어요. 보험사 파란 책 잠깐 보실래요? 네, 보험사 파란 책에는 신호 위반한 신호 지킨 차가 60, 그리고 빨간불에 달려온 구급차가 40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손보 옆에요. 손보 옆에 들어가서 보면은 차대차 사고, 긴급 자동차 사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긴급 자동차 직진하고 여기요. 이렇게요. 긴급 자동차가 신호 위반했죠? 예, 빨간불에. 물론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면은 그때는 신호 위반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신호 위반한 건 맞는데 신호 위반을 빼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바로 60대 40입니다. 누가 60? 다시. 예. 왜 자꾸 죽어 이게? 스톱. 그렇지. 예. A가 60. B가 40. 손부 옆에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보험사 직원들이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의해서 119가 아니라 사설이라 하더라도 역시 구급차는 구급차야. 그래서 구급차가 국립병원 의사도 의사. 일반 병원 의사도 의사. 119도 구급차. 119나 저런 병원 것도 구급차.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가 60, 상대차가 40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게 2020년이에요. 2020년 12월인데요. 코로나 환자 이송 중이래요. 그래서 저기 코로나 환자였어? 전화해봤더니 코로나 환자는 음성이래, 음성. 근데 가족 중에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하루에 뭐 30만, 50만 막 이래 되니까 지금 1000만 명이 걸렸잖아요. 5명 중에 하나. 이때만 해도 뭐 하루에 뭐 많아봤자 몇십 명 그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와, 코로나. 근데 음성인데 가족이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자가격리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음성이래요. 우리 보험사에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응급환자 맞냐? 코로나 양성도 아니고, 코로나 양성도 뭐 당장 호흡곤란도 아니고 음압병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근데 코로나 음성인데 저 응급환자 맞냐 했더니 상대편 보험사도 응급환자 아니라고.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 생긴 게 저 구급차잖아. 구급차는 60대 40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구급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구급차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구급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70% 있습니다. 구급차 100%라는 의견이 26%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경광등 켰어요. 경광등 켰지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소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중요하죠. 안 보이니까. 뻔히 보이면 아까 보험사 그 책에 나오는 거 뻔히 보일 때 다른 차가 없어서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는 소리가 들려야죠. 지금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 딸한테 물어봤는데요. 사고 나서 소리가 안 났었대요. 경광등만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사고 나서 살짝 빼더니 그때부터 삐어삐어삐어 그러고 사고 나서 키더래요. 저는 그때 너무 정신없어서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소리 없었대요. 네. 소리가 들렸다면 뭔가 느꼈을 텐데 오른쪽에 차들이 서 있는 거 봤어요.
근데 거기 그쪽 차로가 막히나 보다 생각했죠. 예. 1차로 들어서 가는 순간 구급차가 보였고요. 브레이크 잡았지만 부딪혔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안 킨 것을 전제로. 구급차가 사이렌을 안 켰다면 다시 투표합니다. 투표 시작. 항상 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급차는요. 아, 그래도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네, 계속, 예, 아까도 그렇고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한 분, 2%. 구급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22%. 구급차 100% 잘못이라는 게 76%. 소리를 안 켰다면 구급차가 더 잘못이어야 되겠죠. 구급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 구급차인지 알아야 양보를 해주죠. 다만 불박차도 여기서 쭉 가다가 불박차 쭉 내가 변경하고 같은 차로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차들이 좀 막히네. 그러면 나도 좀 천천히 갈까? 난 뚫려있기엔 조금 천천히 갈까? 예. 왜냐면 여기 앞차랑 요 간격이 있는데도 왜 안 가지? 이상하다. 그래 그랬더라면 아쉬움. 그 아쉬움 불박 차이도 한 있으면 한 20-30%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마음은 진짜 소리 안 키고 오는 차, 저 차 100%. 게다가 응급 환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 2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3개월. 어제 제가 궁금했어요. 이 사건 어떻게 됐나요?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몇 대 몇 판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결론은 똑같아요. 1년은 이 사건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나온 변호사라는 사람이 소송했는데 양쪽에 변호사 있었어요. 변호사는 사람 내용 확인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었는지 서서 있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변론을 했네요. 아 그럼 보조 참가하셨나요? 너무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한 건지 화만 더 나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이때 준비서면 써내셨는지 안 써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가 안 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가 아니었다는 거. 변호사가 그 모양으로 나오니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 상황 아니었어도 구급차가 삐어삐어삐어삐어 소리 내고 오면은 양보해야 돼요. 거기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 긴급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고 왜 납득이 안 가요. 아 요새는 소리에 예민해지네요. 아이고 제가 먼저 연락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왔을까요?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리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요. 근데 소리 안 들렸다고 그러시고요. 그 가족들도 안 들렸다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래된 판결인데요. 환자가 안 탔어요. 환자가 안 탔는데 경강등격 하면서 가고 있다가 신호 지켜서 가는 차랑 앵앵하는 차랑 부딪혔을 때 너 갔잖아. 그래서 50대 50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도 안 들려요. 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무슨 보험회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나오셨군요. 피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나오셨군요. 원고 보조 참가인 질문자께서 보조 참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1월 21일 날 판결 선고됐네요. 불박차 60, 앰뷸런스 40, 분심이 결정과 같음. 와, 판사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되나요? 아니 분심이 결정 같음 그러면 이것도 난 판박이, 난 데칼코마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왜 쓰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분심이 결정과 같음. 그럼 판결이 왜 필요해요? 아이 참나.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판사님도 이거 그대로죠. 이거. 자 봐라 분심 저 책에 이렇게 돼 있잖아. 책에 딱 보면은 그래 신호지키서 가고 앰뷸런스 저렇게 빨간불이 오고 60대 40이잖아. 이걸 적용하셨을까요? 이건 보일 때죠. 뻔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앰뷸런스 아닌지 어떻게 양보를 해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 보험사에서 항소 안 하고 끝났나요?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할 생각 못 하셨나요? 항소해도 되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보험사에서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아유, 제가 보조 참가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나서 그냥 저 다 끝난 줄 알았죠. 아유, 제가 몰랐네요. 지금 늦었겠죠? 아유, 판결문 받고 14일 지나면 끝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솔직히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하죠. 판사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다니. 저 보세요. 여기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76%잖아요. 그리고 상대, 나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2%. 불박차도 잘못이라는 의견은 딱 한 분이었어요. 2%. 판사도 똑같은 결론 내리니, 해봤지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건 1심 판사지, 1심 판사. 소액사건. 1심은 소액사건이 한꺼번에 몇십 건씩 재판을 해요. 바빠요. 바쁘니까, 분심이 변호사가 그렇게 했어. 거기 변호사분들은 교통사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난 교통사고 안 해봤어. 알아서 잘했겠지. 같은 법조인인데, 그냥 나 똑같이, 분심이 똑같이. 이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항소를 했었어야죠. 참나. 다친 거 대인 합의도 끝났나요? 끝난 걸로 나오네요. 남은 건 뭔가요? 남은 거는 렌터카, 차 고치는데 렌터카 빌렸으면 렌터카 비용, 안 빌렸으면 렌터카 비용의 30%에 해당되는, 지금 35%죠. 그 현금. 그리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 2020년 9월에 이 보험약관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여전히 자기부담금 남겨놓는데 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정해갖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죠. 그래서 2020년 9월 이전에 갱신했으면은, 그러면 2020년 12월이니까 자기부담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렌터카 비용은 받을 수 있어요. 렌터카 비용하고 자기부담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나홀로 소송해 보십시오. 소송에서 지면은 상대편 소송비용 30만 원 물어줄 각오하고서, 지지는 않아요. 어차피 렌터카 비용에 6대 4로 받을지 아니면은 거꾸로 상대가 70대 80일지 근데 해봐야 되겠죠.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왜 항소를 안 하셨어요? 참나. 그리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으면 저한테 빨리 저한테 좀 알려주시지. 왜 그때 안 알려주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이 재판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나서 서만 있어요. 네, 누구 나오셨죠? 더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나온 변호사라는 사람, 법무법원에서 나왔는데 내용 확인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보조 청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